여러분, 죽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싶은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이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내가 어떻게 묻히고 싶은지는 생각 자체를 안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아가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떠나는지에 대한 것은 배우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오늘의 주제는 사람을 퇴비로, 즉 사람을 거름으로 만드는 장례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암 투병 중 36살에 사망한 앤드류 암스트롱,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거름용 흙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일부는 집에서 보관하며 아들을 추억하고 일부는 동네 뒷산에 뿌려 자연에 돌려줬죠. We felt good about tossing him out there. I mean, basically that's what it is, you know. You grab a shovel and you just kind of toss and it was okay. 2019년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간 퇴비아를 도입했습니다. 그 뒤로 뉴욕주나 콜로라도 등 6개 주에서 이 장례 방식을 시행 중이죠. 인간 퇴비아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사망한 자의 시신을 작은 관 위에 올려둡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푸라기와 톱밥처럼 거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들을 올리죠. 이렇게 기초적인 작업이 끝난 뒤 시신은 본격적으로 강철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습도와 온도 그리고 산소 농도까지 세밀하게 조절해주면 약 30일에서 45일 정도 뒤에 시신이 완전히 분해되어 검은색의 고운 흙으로 바뀌게 되죠. 한 사람당 나오는 흙의 양은 약 800kg에서 1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유족이 직접 흙을 받아가서 사용하는데 1톤 정도면 작은 나무 몇 그루는 충분히 심을 수 있는 양이죠. 이 장례 방식은 아직 한국까지 전파되진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았고 문화적으로도 묘지에 매장하거나 화장을 하는 방법이 대세이긴 하죠.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를 시작으로 이런 장례 방식이 점점 확산되는 걸 보면 언젠간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거름으로 만드는 장례 방식이 등장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환경오염이나 묘지 공간의 부족, 그리고 장례 비용의 부담 같은 것들이 있죠. 이 원인을 살펴보기에 앞서 기존의 장례 방식에는 무엇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매장입니다. 고대부터 인류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해온 장례 방식이죠.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중국의 진시황릉, 그리고 로마의 지하 묘지까지 수천 년 전부터 죽은 자를 땅에 돌려보낸다라는 생각은 전 인류의 기본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장은 무덤을 남깁니다. 무덤은 후손이 조상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실체라는 점에서 장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 바로 공간을 차지한다는 점이죠. 도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주요 도시 주변에는 더 이상 묘지를 조성할 공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땅이라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장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화장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사망자 수는 약 37만 명이었고 이 중 화장으로 장례가 치러진 사람은 약 34만 명입니다. 비율로는 약 91% 정도인데 2001년의 38%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증가한 수치이죠. 화장은 공간 부담도 없고 절차도 간단하고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태우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다량 배출되기 때문에 환경 측면에서는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도 있죠. 매장이나 화장은 우리나라에서 합법인 방식이고 익숙하지만 다음 방식들은 조금 낯설고 합법이 아닌 장례 방식들입니다. 먼저 티베트에서 이뤄지는 천장입니다. 이 방식은 말 그대로 하늘에 맡긴다는 의미인데요. 시신을 높은 고원에 두고 독수리에게 먹이로 내어주는 장례 방식입니다.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티베트 불교에서는 인간의 몸도 결국 자연의 일부이고 죽은 뒤에는 남은 육신을 다른 생명에게 베푸는 것이 가장 고귀한 나눔이라고 여깁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철학적인 표현인 셈이죠. 다음으로는 시신을 관에 넣어 바다에 넣는 수장입니다. 주로 어촌지역이나 바다와 관련 있는 직업군에서 선호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 역시 죽음을 바다의 순환 속에 맡긴다는 상징성과 죽은 자가 바다에서 평안히 쉬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람을 거름으로 만드는 장례 방식 역시 자연 순환에 인간의 몸을 맡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 현대사회가 가진 여러가지 문제들이 오랜 시간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낸 필연적인 선택지에 가깝습니다. 현재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는 갈수록 빠르게 진행되고 이제는 임계점을 돌파해서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물론 장례를 치르는 게 이런 기후위기에 많은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후위기는 장례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가장 먼저 화장입니다. 화장할 때는 고온의 화로에서 시신을 태우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와 유해가스가 배출됩니다. 우리나라도 연간 30만 건 이상, 미국에서도 연간 200만 건 이상의 화장이 이루어지는데 시신 한 구를 화장할 때 약 200kg 안팎의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중형 가솔린 차량이 약 1000km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정도 탔을 때 배출하는 양과 거의 일치하죠.
이쯤 되면 화장을 하는 게 더 이상 환경과 무관한 일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듯 합니다. 그렇다고 매장도 정답은 아닙니다. 매장을 하기 위해선 묘지를 위한 땅을 확보해야 하는데 요즘에 이런 목적으로 땅을 확보하는 게 쉽진 않죠. 그러다 보니 결국 사람들은 무덤을 만들지 말고 납골당으로 하자, 납골당도 만들지 말고 차라리 흔적 자체를 남기지 말자라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또한 매장 역시 시신에서 산소를 차단하는 방부 처리를 할 때 포름알데히드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합니다. 이 화학물질이 땅속에 스며들어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죠. 즉, 지금의 장례 방식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연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인간의 퇴비화는 시작됐습니다. 게다가 장례는 돈이 많이 듭니다. 화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은데요. 미국 장의사 협회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장은 평균 8,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만원 정도이고 화장은 평균 7,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94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퇴비화하는 방식은 평균 5,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670만원 정도이죠. 이렇게 죽음마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부담은 특히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그리고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나마 비용이 낮은 장례 방식이 이들에게는 유력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환경오염이나 묘지 부족, 그리고 장례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다른 장례 방식을 찾던 중 사람을 거름으로 만드는 방식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떠나간 이에 대한 슬픔은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장례는 떠나가는 이를 기억할 수 있게끔 치르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이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인간을 거름으로 만든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I have no problem with it personally. Probably wouldn't do it, but sounds like a good idea in theory. Oh, is it better for the environment? Is it really better? It seems very strange to me. 이런 반응은 단지 보수적인 시선,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 존재에 대한 기억과 감정은 산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신을 다룰 때 언제나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행동합니다. 그게 사회적인 예의이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라는 인식인 것이죠. 특히 종교계에서는 이 장례 방식에 대해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어긋난다는 것인데 죽은 후에도 그 육체는 고이 보존되거나 경건하게 소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죠. 조금 더 보수적인 종교에서는 인간만이 가진 특별함, 즉 인간은 단순한 생물이 아니고 기억되어야 하는 존재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는 잠깐 넣어두고 그렇다면 유족들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 친구가 죽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는 방법이 흙 한 줌이라면 그걸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일까요? 누군가는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퇴비가 되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큰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굳이 모여서 하는 이유는 죽음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거름으로 만드는 건 그 과정을 너무나 짧고 그리고 실용적으로 끝냅니다. 현대적이면서도 동시에 너무 빠른 감정의 정리를 강요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사회가 이 방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인데요. 만약 어떤 친구가 우리 아버지 퇴비하러 장례 치렀어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있을까요? 아직은 대부분이 왜 그렇게 했냐는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 전체가 장례라는 의식을 통해 죽음을 경건하게 다뤄야 한다고 믿는 이상 이런 파격적인 방식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마지막으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 용어가 들어올 때 퇴비장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들어왔던데 조금 더 예쁘게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연장이나 녹색장처럼 말이죠. 어쨌든 죽음을 받아들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나는 그냥 썩고 분해될 유기물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땅에서 빼앗기만 했던 우리가 죽어서라도 그 땅에 조금은 돌려주는 것, 그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퇴비화하는 방식은 이에 제일 부합할 수도 있죠. 죽은 자를 거름으로 만드는 장례 방식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